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특별히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남선녀를 이렇게 함께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선남 껴주시는 거죠? 네, 오늘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요. 맞아요. 연말 분위기 좀 냈습니다. 어떤가요? 약간 연말 느낌 나나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건쌤, 은희쌤이랑 안 친하신가 봐요. 혼자만 정장을 입고. 그러니까 제가 협약이 안 됐어요, 구두로 지금. 네. 오전 은이랑은 별로 안 친하고요. 네. 오후 은이랑 친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모르는. 네, 그러니까요. 그분이랑. 네, 누가 좀 친하다는 기준을 좀 딱 정해놓으면 좋은데 친하다는 기준이 서로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밤늦게 불렀을 때 나오면 친한 거잖아요. 그쵸. 은희쌤, 건쌤이 부르면 나오시나요? 아니, 일단 건쌤이 카톡을 확인을 안 하세요. 제가 뭐 물어보려고 보내도 다음날 답장이 오시고 그래서 안 친한 것 같습니다. 같다. 네. 그럼 은희쌤은 좀 친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힘들 때 생각나거나 막 소식 공유하고 싶거나 이제 이런 아. 분들이 좀 친한 기준이 아닐까요? 근데 확실히 압니다. 힘들 때는 건쌤이 생각이 나지 않나 봐요. 약간 힘들 때 연락을 해도 답이 안 오니까요. 네. 보지 않으니까. 아니, 은희쌤의 친하다는 기준은요. 먹을 거를 나눠주냐 안 나눠주냐에서 시작됩니다. 좀 새해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붕어빵 네. 제가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엔 더 두 분이 친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잡다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잡다방은 2022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무궁무진 가능성 넘치는 취업의 세계, 이 재미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요.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또 이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조타수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29살 남자입니다. 공기업을 갈지 사기업을 갈지 고민입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스펙을 살펴볼까요? 현재 나이 스펙은 학교는 수도권 4년제 경영학 전공하셨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3.8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50점 보유하고 있고요. 자격증으로는 사회조사분석자 2급,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한국사 1급,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증권 투자권 유대행인, 펀드 투자권 유대행인, 투자자산 운용사 있습니다. 되게 자격증이 되게 많네요. 경력상으로는 한국은행 통계조사 보조원 4개월 있고요. 좀 고민이로는 이 은행 관련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증권 투자권 유대행인, 펀드 투자권 유대행인, 투자자산 운용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따놓고 공기업 가산점 때문에 한국사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막상 은행권 가려니까 조금 좀 인력 감축도 눈에 띄고 공기업도 가려니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딱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사실 제가 뭘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 아르바이트도 선배가 해놓으면 좋다고 해서 한 거라서요. 확실히 좋아하는 거라고는 게임 정도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받고 싶은 조언으로는요. 현재 제 스펙을 잘 살릴 수 있는 직무나 계열은 무엇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잡다방 사연자분은 스펙 쌓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이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은희쌤, 이분 스펙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금융권이랑 공기업에 맞춰서 너무 완벽하게 잘 스펙적으로는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공기업 전필 공부하실 때도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네. 토익도 일단 딱 그 공기업 들어갈기에 있어서 좀 안정권에 마지노선이 딱 850이거든요. 네. 거기 딱 맞춰놓으셨고요. 또 사조사, 사회조사 분석사, 컴활, 한국사 1급. 최근에는 사실 컴활, 한국사, 토익 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업 자격 3종 세트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자격증인데 여기에 약간 요즘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게 사조사, 사회조사 분석사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좀 서로에 잘 붙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취득을 해 놓으신 걸 보면 사실 지금 공기업의 맞춤형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자격증들, 금융 자격증들을 지금 쓰나미로 엄청 많이 취득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분은
너무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방향을 좀 하나로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기업, 사기업 중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네. 건쌤은 좀 어떤 쪽으로 입사를 하는 게 이분한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를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남자 28. 이분이 네. 지금 재수나 삼수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군대 2년 그리고 이제 대학교 4년 빼면 이제 한 2년 정도 남잖아요. 그럼 2년 동안 게임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대부분 자격증만 취득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기업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천천히 따다가 한국은행 통계조사 보조원 이게 알바거든요. 그래서 알바로 잠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금씩 이제 막 알바를 하다 보니까 옆 사람들이 다른 알바생들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도 따르고 저 자격증도 따네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따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딴 것 같은 약간 그런 스멜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뒤늦게 깨달은 그 방향성이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투자자산운용사가 말은 쉽지 사실 네. 굉장히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네. 특정 기업을 추천한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저는 이제 금융권 노려라. 라고 이제 결론을 낼 금융권을 수밖에 노려라.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건쌤은 금융권을 노렸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은희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약간 공기업 대 네. 금융권 딱 그걸로 갈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저는 게임을 좋아한다. 이분이 확실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건 난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네, 제일 확실한 건 그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스펙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좀 성실하시긴 한 것 같아요. 하라고 해서 뭐 알바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러시기는 했는데 뭔가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외 활동도 했을 법하고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서포터즈도 하실 법한데 실제로 이제 금융권을 이제 건쌤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네. 사실 금융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객 응대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좀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좀 외향적인 약간 이 유형의 물론 다 MBTI의 E가 다 은행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좀 적극적인 성향의 분이 금융권에 잘 맞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는 뭔가 시키는 걸 잘하는 유형이니 약간 탑다운 방식이고 공기업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희쌤은 좀 이 사연자분의 성향을 고려해서 맞습니다. 공기업 쪽을 좀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조금 여러 가지 스펙이 있잖아요. 네네. 따라서 좀 자소서를 쓸 때 스펙을 좀 빼고 적는 건 어떨까 싶은데 좀 빼야 할 스펙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중에 사실은 이제 금융권을 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을 가시겠다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싹 다 써야 빼야 된다. 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네, 스펙. 뭐 일단 일부 이제 금융권과 공기업의 색깔을 띠고 있는 곳들은 네. 그나마 이제 한국사라든지 커말 같은 것들을 좀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긴 한데 대부분 지금 현재 취득한 자격증이 은행 아니면 증권사에 좀 더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내가 한국사를 낸다? 이제 뭐 제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면접에서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겠죠. 공기업 준비하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곁다리로 우리 회사를 지원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좀 과감히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은희쌤이 이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좀 은행이 좋다, 뭐 금융사가 좋다, 고객을 만나는 게 좋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은행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돌이 완전히 히키코모리 스타일로 항상 게임만 하고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지금 저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제 얘기를 써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사실은 알바라든지 인턴 경험이 거의 알바 경험만 있고 인턴 경험도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몰랐고요. 게임만 좋아했어요. 게임만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또 이제 롤 같은 거 하면 밑에서 서포트 막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서포팅하는 그 기질이 결국에는 은행에서 발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기질도 금융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질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그 꼼꼼하고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이 또 있을 수 있다. 은행권이랑 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은희쌤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저는 이제 건쌤한테 질문을 하나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근무를 하셨는지 네. 은행에서 뭐 꽤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이제 뭐 대략 몇 년?
그러니까 오케이, 이분도 오케이. 그러면 3년 뒤에 아, 그만두실 확률이 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선 자격 요건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건쌤이 말씀하시는 이제 은행권은 이제 시중은행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네. 절충안은 있어요. 절충안이 있는데 금융공기업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아. 금융과 이제 공기업의 딱 그 절충안이기 때문에 이 스펙을 제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증권투자권유대행이나 이런 걸 사실 입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네. 이제 공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 뭐 IBK 기업은행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회계사, 아니면 뭐 변리사 요런 좀 고급 자격증만 사실 좀 기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융권으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네. 사실 뭐 지금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ADSP나 권유대행인 뭐 투자자산운용사 플러스 뭐 커멀 정도는 왜냐면 컴퓨터 능력은 분명히 좋아하니까 사실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공기업을 지원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증권이나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 같은 경우는 아마 입력을 못 하실 거고요. 다만 저는 좀 괜찮은 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그러니까 ADSP라던가 사회조사 분석사는 공기업이나 뭐 금융권이나 둘 다 좋아하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권유대행위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잘 취득하신 것 같아서 그냥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럼 공기업으로 이제 지원을 할 당시에는 좀 스펙을 다 적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방향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쌤? 일단은 방향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결국에는 이 다리 저 다리 다 이제 발을 디디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토익 같은 경우 지금 850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이 공기업부터 스타트를 끊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권을 노렸다? 그럼 고고 익선이기 때문에 900을 넘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850에 딱 맞춰놓고서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아. 금융사를 지원했을 때는 가점으로 활용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하나의 선택지는 두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 하나의 선택지를 두지 못하니까 문제점이 벌어지는 게 또 하나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졸업한 지,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제 재수나 삼수를 안 하셨다는 네.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나 텀이 남은 거예요. 아무리 좋게 봐서 통계조사 보조원을 한 학기 정도, 반년 정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네. 1년 반 동안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머지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자격증 취득만 한 거예요. 드립다. 근데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요, 자기소개서가 됐던 면접이 됐던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나의 경력이나 경험은 사실 전무후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공기업을 가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기업 인턴들을 많이 지원을 하셨어야 됐을 거고 네. 금융사를 가고 싶었다 하셨으면 금융사에서 인턴이 됐던 아니면 금융사에서의 아르바이트가 됐던 뭐 한 가지는 똑부러지게 하셨어야 되는데 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 뭐라도 좀 경력을 지금 쌓는 게 중요한 건가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기업이 됐던 금융사가 됐던 일단은 스타트를 끊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찼고 자격증이 딱 있기 때문에 네. 인턴부터 하고 나서 신입을 지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신입부터 지원을 하셔야죠. 네. 근데 잘 됐을 경우는 그냥 바로 취업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턴 지원도 병행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경험이 좀 너무 없는 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뭐 경험이나 경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 MZ 세대들이 입사 후에 1년을 못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은희쌤 이런 분들께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일단은 뭐 대기업 가고 싶다 혹은 뭐 공기업 가고 싶다 해서 먼저 오시는데 막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제로 공기업을 붙고 나서 네. 1년도 안 돼서 다시 학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네. 스펙도 좋으니까 안정적인 공기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입사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누구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열정적이고 막 뭔가 파이팅 넘치는 그런 성향인데 네. 아무래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좀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사업 영역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걸 뭔가 막 혁신적으로 바꾸고 이런 성향이 조금 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사기업으로 다시 지원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오신 건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까 건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회사를 좀 경험을 해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사이즈가 좀 어떤지 이런 걸 좀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 좀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기업이건 뭐 사기업이건 금융권이건 관련된 경력을 조금 요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직무 능력도 있지만 인턴 경험을 통해서 아,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조직은 이런 분위기구나. 나는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이런 걸 좀 본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회사 들어가실 때 훨씬 적응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1년 못 버티고 퇴직하시는 그런 경우는 경력 혹은 경험 부족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뭐라도 일단은 막 인턴을 경험을 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공기업이건 금융권이건 뭐 아니면 신입 채용이건 그냥 다 쓰시는 게 네.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콕 집어서 어디부터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나이가 이제 2023년 오늘이 딱 그 마지막 아니니까 2023년이 되시면 이제 딱 계란 한 판이 되세요. 지금 네. 조타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금융권 인턴을 막 하시기에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완벽한 절충안인데요. 금융권 공기업 인턴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은행이든 뭐 수출입은행이든 IBK 기업은행이든 네. 인턴이 이제 계속 뜰 텐데 그 인턴 경험을 쌓으시면 실제로 이후에 공기업 채용을 할 때 혹은 네. 금융권 채용할 때는 확실하게 플러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공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죠.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그쵸. 그래서 인턴을 하시면서 NCS랑 그리고 경영 공부를 하시는 걸로 충분히 이제 상반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금융권 공기업 인턴을 하면서 다음 스텝을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약간 드릉드릉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쌤이.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 뭐 공기업 인턴 하는 거 네. 뭐 은희쌤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아유 한 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아, 일단은 내년이면요 만 네. 나이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29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공기업을 들어가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좋은 네. 말씀 해주신 건데 더 현실적인 걸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급여예요. 그리고 사는 지역이에요. 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면요 주택금융공사를 가요. 네. 그건 좋은 회사예요. 네. 근데 본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부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 뭐 내가 애초에 부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부산에 살 수 있겠죠. 네. 근데 내가 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부산 가서 살라 좀 그러면 힘들죠. 그렇죠 쉽지 네. 않잖아요. 강릉 진짜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느낌. 생활권이 달라지다 보니까.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냥 유학 가다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진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는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턴을 해보는 가장 큰 이유가요. 네. 일단은 돈을 벌어봐야 돼요. 내가 한 월 200이라도 벌어보면요. 네. 아 이건 진짜 뭐 할 수가 없겠구나. 아니면 난 이 정도여도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네. 충분히 따박따박만 들어오면 행복하겠다. 이 기준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금융사들에 들어가시면요. 당연히 공기업에 비해서 월급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을 지원하실 때도 한 번은 생각해 보시면서 금융공기업 가셔가지고 그나마 금융공기업들이 연봉이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은희쌤 말대로 금융공기업 가서 인턴을 하면서 네. 옆에 있는 차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연봉 얼마예요? 막 이렇게 항상 물어보면요. 차장님이 또 신나서 알려준다.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라고 하면서 호봉이 올라가지고 얼마까지 벌어 라고 딱 들었는데 내가 전화에 대해서 저 정도 벌면은 만족하겠다 싶으면요. 네. 공기업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들었는데 택도 없는데 네. 이걸로 결혼할 수 있겠어? 네. 안 되겠는데? 라고 싶으시면요. 네. 금융권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현실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그 반론을 말씀드렸는데 한 100마디를 하셨거든요. 네. MBTI I 맞나요? 저 I입니다. 지금 네. 다 사실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IST J거든요. 계획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잘할 수 맞습니다. 있다. 지금 건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은희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최근 MZ세대들이 네. 굉장히 많이 퇴사를 하시는 일이 네. 일단 두 가지인데 나를 성장시켜 주거나 네.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게 네. 퇴사를 외치는 MZ세대들의 가장 주요한 슬로건이거든요. 실제로 은행 가면 자기 개발 많이 하셔야 되고요. 돈도 네. 많이 줍니다. 네. 그런데 하루 종일
고객을 응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성향이 내가 사람을 하루 종일 응대를 하고 막 네. 서비스 마인드를 발휘를 하고 이게 가능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워라벨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물론 뭐 부산, 뭐 아니면 한전은 뭐 나주 가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라던가 뭐 네. 아니면 뭐 서울도시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다 서울에서 근무가 가능하고요. 서울 지역 안에서 혹은 수도권 내에서 있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평균 연봉이 네. 지금 현재 3,400에서 3,500 정도거든요. 오. 그렇게까지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스펙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공기업들이라면 적어도 네. 3,000 중반 정도는 받으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숨만 쉬면 진급을 합니다. 아. 열심히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막 늦게까지 남아선 5시 네. 반쯤이다.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구 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빨리 퇴근을 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성향, 게임을 빨리 하고 싶으시다면 네. 빨리 집에 가서 게임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공기업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워라벨을 생각하면 이 사연자분이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무조건 공기업 추천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건쌤의 입꼬리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설득됐어요. 네, 빨리 그래요? 퇴근해가지고 게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금융사를 좀 칭찬한 것도 있는데 반대로 한번 까볼게요. 그럼 저도 네. 이제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에도 금융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성과급을 좀 축소한다든지 심지어는 지점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면서 서울 지역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뭐 서울에 근무하셔야죠. 서울에 있으면 좋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전남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발령이 날 수도 있고요. 이분이 지금 사는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지역 인재로 지원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요. 그냥 양양 인재 강릉 인재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강원도 인재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원주에서 근무했다가 네. 그 다음에 발령 났는데 바로 속초예요. 그 다음 또 발령 났는데 양양이에요. 이러면요 그냥 단순히 도시를 이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사를 다녀야 되고 네. 생활 반경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서울에서도 발령이 첫 지점이 노원인데 두 번째 지점이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강서 쪽으로 발령이 나면요 그것도 또 출퇴근이 상당히 네.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2년, 3년마다 지점을 옮겨 다닌다든지 부서를 옮겨 다닌다는 것들도 한 번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그런 끝나고 나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연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네. 그나마 이분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좀 자격증을 덜 따도 되지만 ADSP 같은 것들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간 친구들도 진급하기 위해서 공부를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꾸준히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군요. 맞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다. 근데 반대로 또 공기업도 은희쌤이 너무 칭찬을 하셨지만 네. 반대로 거기도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거기도 자기 개발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기도 이제 당연히 성과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지금 공기업들도 허리띠 졸라매기 경영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공기업분들도 아마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건쌤과 은희쌤의 모두 이제 공통된 의견이 이분이 지금 워낙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어서 본인의 성향이나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약간 방향성이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빨리 경험이나 경력을 쌓아서 이런 뭐 근무 환경이라던가 본인의 성향을 좀 파악해서 잘 입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분처럼 좀 방향성을 못 잡는 취준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현지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 많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여태까지 전공을 살리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선배들은 어디 갔는지를 두 번째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남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입각해서 저도 할 수 있을까요를 생각을 하다 보니 결과적인 가시적인 결과물들만 바라보면서 제가 될까요 안 될까를 얘기해요. 이분이 그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런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위에서 이런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가 정작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면서라도 나의 스스로를 직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난 진짜 뭘 좋아하지? 난 진짜 뭘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결혼만 고민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결혼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앞으로 30년, 40년을 함께할 직장을 고르는 건데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윗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접근하신다? 큰일 납니다.
너무 그 주변 얘기를 많이 듣지 말고 본인이 조금 본인에 대한 좀 성향을 파악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은희쌤도 그런 방향성 없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짧게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핑거 프린스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직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셔서 마케팅은 뭐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컨설팅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본인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잘 살릴 수 있는 직군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유튜브도 그렇고 네.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요. 기업에서도 최근에는 직무에 관련돼서 뭐 선배, 현직자, 뭐 토크 이런 식으로도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뭐 공기업, 대기업, 삼성, CJ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만 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직무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아보고 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성향이랑 어떤 커리어 패스, 뭐 비전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직무를 선정을 하시고 네. 근데 직무를 선정을 하실 때에도 일단 2-3개 정도 후보군을 넣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쌤이나 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한번 확답을 딱 받으시고 그 방향대로 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취준생 모두가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